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오늘 10시부터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을 하죠. 그래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어떤 폭탄 발언을 할 것인가, 정권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국회 주변에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검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자 신문은 모두 오늘 실시되는 국감, 일종의 윤석열 국감입니다. 법사위의 대검 국감이 윤석열 국감처럼 됐는데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전날 오늘의 국감인데 어제 추미애 장관 또 김봉현 씨가 다시 윤석열 총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격을 했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하단 기사 보시면은 오늘 윤석열 총장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런 비양세가 읽혀집니다. 자, 추미애 대검 저격해야 선동했다. 그런데 윤석열 오늘 국감 출석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 주변에서 식물총장이 지금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동물총장으로 변할 것이다. 적극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오늘 국감을 앞두고 대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동이죠. 지지자들에게, 지금 야당에게 이것은 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검을 저격하라. 대검 저격 발언 이렇게 놓으니까 법조계에서는 정치 선동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장관 공세에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할 말은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주변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에서 식물이 동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폭탄 발언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한겨레신문 3면을 보시면 두 가지 기사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은 성찰, 사과부터 했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감에서 반격할 듯 성찰, 사과, 윤석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석열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남용 이런 문제, 또 수사지휘권 박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할 것이다. 그래서 동물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숨김없이 답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주변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 또 오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총장님은 응원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수사지휘권 행사는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서 또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얻어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애들로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3면 기사를 보시면 중요한 분석을 하나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2번 행사했다, 3번 행사했다는, 이게 말이 서로 다르죠. 역대는 다 4번 했는데 한 번은 과거에 전정배 법무부 장관이 한 번 행사한 적이 있고, 추미애 장관 들어서 3번 했다고 보는 쪽과 2번 했다고 보는 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이 재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서 하지 말고 대검 감찰부로 옮겨라, 이렇게 배당을 한 것이, 재배당을 한 것이 수사지휘권이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시각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한명숙 사건까지 다 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다고 보면은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채널A 사건, 이번에 라임 사건, 3번 다 사기 전가범 말만 믿고, 사기 전가범 말만 믿고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3번 다 지휘권,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3번 있었는데, 그 3번 다 추미애 장관이 사기 전과자의 말만 듣고 발동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도 그때 당시에
기업 사냥 범죄 그리고 그 재소자가 이런 이 검찰이 진술을 강요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소자는 기업 사냥 범죄와 사기, 횡령 같은 전과로 20년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보육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리레이 사건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라젠 사건, 이철씨 그 금융사기, 대형 불법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본받은 사람이고 또 거기에 뭐 중개인, 대리인을 자처했던 이른바 제보자 X 역시도 여러 가지 이 사기 횡령 사건 이런 데 전과 5범입니다. 자 그런 사람 말을 믿고 있고 이번에도 김봉현, 라임 그 대형 금융 사기 그 주범격인 김봉현의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또 대검 국정감사 앞두고 추미애 장관이 무슨 뭐 이야기한 것뿐이 아니라 김봉현 씨도 다시 나와서 또 막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동아일보 3면 보시면은 김봉현 정관 변호사가 총장을 모시고 문상을 갔다. 그런데 검찰은 팩트부터 틀리다. 어제 2차 입장문 옥중 편지죠. 옥중 편지를 언론에 다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신을 변호했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과 아주 가깝다. 그래서 그때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 수사 과정에서 백모 수사관이 스스로 뭐 목숨을 끊은 적이 있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문상장에 그 변호사 본인이 전임했던 그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문상을 갔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윤석열과 가깝고 그 변호사는 윤석열과 가깝고 그 변호사가 윤석열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강계정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본인을 해요했다 이야기인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그 검찰총장을 직접 모시고 문상까지 가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문상을 갔다 온 검찰 관계자는 팩트부터 다르다. 지금 검찰총장은 당시에 어떤 사무국장이나 비서실 쪽 사람들과 같이 문상을 가지 외부인과 같이 가지 않는다. 팩트부터 다르다. 그런데 김봉현은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중앙일보 8면에도 김봉현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김봉현이 이번에는 윤석열 측근 윤대진을 저격했다. 윤대진 지금 법무연수원 부원장이죠. 수원지검장으로 했을 때 윤대진에게 부탁해서 영장이 기각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소윤, 대윤 하면서 윤석열과 가까운 윤대진이죠. 그 전에 한동훈 찍어내기에 의해서 지금 윤대진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 이런 흠집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검 국감 전날 어제 2차 옥중 입장문을 밝혔는데 김봉현이 윤대진 형 관련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장 기각을 청탁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장 기각 이 이야기는 경찰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는 이야기죠. 검찰에서. 그런데 윤대진은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일선 검사들도 허무맹랑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검 국감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입이 주목이 되는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제 추미애, 김봉현 이렇게 쭉 윤석열을 공격을 했죠.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수사 중인데 아마 정권과 모종의 딜을 본인이 원하고 계속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리는 그런데 지금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의 주범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 검찰과 법무부를 판을 흔들고 있는 그런 희한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있죠. 지금 라임 말고 옵티머스가 이 라임 사건 이것 때문에 좀 묻혀지는데 옵티머스도 상당히 중요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죠. 뭐 20명 이상의 리스트, 로비 대상 리스트가 있다. 그런 것이 검찰 진술에서도 나왔고 문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은 그게 20명 안에 청와대 사람도 있고 민주당 사람도 있죠. 근데 옵티머스 사건 오늘 세계일보가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인데 옵티머스가 여권 인사에 여권 인사에 로비를 한 정황 그것을 담은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옵티머스가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입수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나오고 중진위원하고 뭐 다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로비스트가 어떤 사람과 이 대화를 나눈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일보 사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부탁한 의원들이 뭐가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옵티머스 사건은 지금 녹취록도 새로 나오고 하지만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20인 로비 대상자 명단, 이 명단의 진위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 여전히 집안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그 최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점점 사면 초과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죠. 세계일보 8면이 그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원로 중진들 공세에 김종인 사면 초과. 자, 점점 사면 초과에 빠져듭니다. 비대위원장. 지금 여전히 당내 문제 때문에 갈팡실팡하고 있죠.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을 지냈던 김기현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곱셈 정치를 좀 해라. 계속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뺄셈 하지 말고 덧셈으로도 안 된다. 지금은 곱셈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탈당한 의원들 좀 복당을 시켜라.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비대위 체제 빨리 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박관웅 전 국회의장은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관심이 없다. 뭐 제 역할을 못하고 뭐 복당시키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일축해 버립니다. 복당 문제도 일축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이웨이, 계속 마이웨이죠. 연내에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좀 정체성을 흔드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문제죠. 뭐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야 본인의 의사라고 해도 어떤 이 박근혜 사태, 이명박 구속 여기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당내 여론이 있는데도 일단 이 보수를 다 껴안고 그 다음에 뭐 중도로 나가든 진보로 나가든 해야 되는데 보수를 팽개치고 중도나 진보 쪽만 계속 향하니 이 당내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과거 청산 생각 변함없다. 비대위 종료 주장에도 내 일만 한다.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등 복당도 거부. 나는 중진 반발에 관심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소통이 되겠습니까? 당내에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제왕적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4년 전에는 민주당의 이 선대위 대표, 비대위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참패를 했는데, 야당이 참패를 했는데 다시 지금 비대위원장, 선출되지 않은 대표 권한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 당을 계속 분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지금 야당, 제1야당이 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연패하고 나서 그 체질이 허약해졌는데 그 허약한 체질이 지금 만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어제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그때 당론과 다른 민주당 당론과 다른 이 표결을 하는 바람에 속도 말로 찍혀서 있다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태섭이 탈당하자마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신문 이면입니다. 소침파 못 품은 민주당,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로 판 흔드나. 자, 갓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온 금태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만나볼 수 있다. 자, 또 이렇게 특유의 그 모호한 합후보를 썼는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 내 마음에 들면 금태섭도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 이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제1야당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내년 4월 때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냐,
그 이후에 11개월 후에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 과연 희망이 있느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야당 범야권 안에서도 뭔가 이 변화의 좀 기울이 얼핏 보이기도 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갈지 부정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총선 낙선자들의 모임에 초대돼서 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낙선자, 수도권 낙선자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에 초대를 받았는데 간다 했는데 정말 올까 했는데 정말 갔다고 합니다. 정말 가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물으니 즉답을 피하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범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범야권에서도 뭔가 변화의 그 기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